그러면 이제 가족이 건강하려면 이 가족 건강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냐? 먼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있어야 되겠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하다는 것은 서로를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요즘 이제 가장 그 소통의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소통의 문제는 세대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이제 구성원 간에도 이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 스트레스나 어떤 위기에서 이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체계를 공유해야 된다. 건강한 가족은 가치관 및 신념에 있어서 건강한 가치 체계를 공유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가 이제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되겠죠.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간 존중, 생명 존중, 인권. 인권은 하면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5가지들이 있죠. 자유, 평등, 참정, 정구, 사회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말고도 평화, 복지, 사회정의 이런 것 등이 바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족 기능을 보겠습니다. 성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개인의 성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성적 통제를 가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합법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이 합법적인 성적 욕구,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성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그 다음 생식 기능이죠. 생식 기능은 자녀 출산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는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이것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가족이 성과 출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이죠. 요즘처럼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중시되고 있죠. 0.98을 더 넘어서서 0.76으로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 다음 경제적 기능. 경제활동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죠.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사회화 및 교육의 기능입니다. 개인은 생물적 개체로 태어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 내 행동 규범, 생활 양식,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가정이 생활하는 공간이 바로 가족들이죠.
가족 사회화 기능은 자녀 성격 형성 물론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냐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죠. 사회보장적 기능입니다. 가족은 자녀를 출산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과 더불어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노인을 부양하는 보호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적 기능은 최근에 와서 다소나마 가족의 기능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으로 경로당, 양로원 아니면 더 나가서 요양병원 또 요양원 노인 관련 시설 또 뭐 요즘은 노인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데다 많이 위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으로써 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노인 요양병원이랄지 노인 요양원이랄지 이런 것들의 기능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인 것 같아요. 가족 기능의 변화입니다. 사회화 및 교육 기능이 이제 많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문 기관으로 이제 많이 갔다는 이야기, 이동이 됐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요즘은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죠. 특히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제 여러 개의 매체들이 생기고 또 특히 대중매체의 가장 커다란 부분 TV죠. 이러한 대로 이제 많이 맡겨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사회화의 중요한 기능, 교육의 중요한 기능도 가족이나 학교에서 많이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핵가족과 확대가족 이제 그 특징들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확대가족은 주로 이제 전통사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현대 산업사에서는 핵가족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죠. 비교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족 기능의 변화를 보면 가족 관계의 변화 어떻게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그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도 권위적, 수직적 관계가 평등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변화했죠. 민주적인 가족의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죠. 가부장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의 권위가 축소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그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민주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개인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핵가족 제도로 많이 바뀌었죠. 가족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가족 구성원의 수랄지, 그 다음에 기능, 특히 의식주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는 특히 의생활이나 식생활, 이제 주거는 이제 집에서 하더라도 많이 밖에서 많이 해결하죠. 요즘 옷을 집에서 해 입는 가정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가게에서 전문적인 매장에서 옷은 사 입거나 요즘은 또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또 식사도 아침에 안 먹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침도 사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자꾸 늘어날 겁니다.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의 구조적 변화의 최근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핵가족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표현이 구조적 파괴 과정이다. 근데 좀 이게 말이 좀 이상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저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증가가 되고 있죠. 한부모 가정이랄지 이제 그 피치 못할 여건에 의해서 이제 부부가 이제 헤어져서 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다음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다문화 가정의 증가 이런 것을 들 수 있죠. 사회 기능의 변화 중에서 이제 사회적 통제 기능이 약화됐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권 수가 적어 인간관계의 고립, 개인주의를 이야기, 그다음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기회와 의존도가 감소됐다.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 의존도, 상호 의존도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핵가족화의 현상은 노인의 소외, 청소년 일탈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노인 부양의 문제. 그래서 이제 노인 부양의 문제는 전문화된 사회기관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죠.